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나를 다잡는 법. 절제. 무명지박, 부역장무욕.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앤다. 젊은 시절의 나는 근검절약형 인간이 아니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저것 사 모으는 편이었다. 특히 넥타이에 집착이 강해 한때 내 옷장에 100개가 넘는 넥타이가 걸려있기도 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유행에 따라 하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넥타이가 많아졌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내 트렁크에는 항상 넥타이가 수북했다. 보름 정도 일정으로 서유럽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쳐온 도시마다 넥타이를 한두 개씩 수집하다 보니 여행 가방에 10개가 넘는 유럽표 넥타이가 쌓여 있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취리히, 영국의 런던 등 도시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넥타이가 왜 그렇게 좋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취미였다. 그 시절에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대학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면 그곳에 로고가 찍힌 넥타이 선물을 꼭 받아오곤 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넥타이가 지금은 딱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간소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날의 물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죄다 버렸는데 넥타이도 예식장용 하나, 상갓집용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버렸다. 그 후로는 넥타이 구입에 돈을 지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렇게 사모았던 넥타이들은 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관상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꼭 필요한 건 하나로도 족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많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인생 후반기 모토로 정한 후 나는 더 이상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단출하게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으니 넥타이 맬 일이 없어진 것도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한때는 책에 대한 집착도 강했다.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책이었을 정도로 내 책장에는 책이 많이 꽂혀 있었다. 사다 놓고 제대로 읽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라 그것들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더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책 욕심도 버렸다. 넥타이를 버릴 때와는 달리 책을 버릴 때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읽을 책인데 라는 생각이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물건을 남기면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책도 미련 없이 버렸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인근 도서관에 가서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책장에 책을 꽂아둘 이유가 없다. 지금의 독서량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사실로 밀어볼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내 경험상 그건 반비례한다. 책을 500권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내 연간 독서량은 고작 50권 정도였는데 소유한 책이 50권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내 연간 독서량이 어림잡아 500권은 넘는다. 작년에 옆 단지로 집을 옮기면서 옷가지와 신발, 기념패, 서류, 명함들도 많이 정리했다. 옷은 철철이 편하게 입을 옷 몇 벌씩만 남겨두고 모두 재활용 박스에 내다 버렸다. 신발도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와 외출용 구두, 두어 켤레, 등산화, 슬리퍼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기념패는 예전에 물건 정리할 때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 2차로 정리했다. 공직에 있을 때 책상 위에 두고 쓰던 명패는 무거운 유리로 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참에 싹 없앴다. 서류들 가운데는 부동산 서류나 출판 계약 서류 등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송사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들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남김없이 내다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명함도 예전에 많이 버렸는데 그간 쌓인 것들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버렸다. 물건에 얽힌 추억들 가운데 좋은 건 마음에 남기고 나쁜 건 내다버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도 이 원칙 하나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뤄진다. 저절로 이뤄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지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도덕경 37장.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지만 욕심이 인다. 누리던 것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빛과 라운딩 코스가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노자의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망을 억누른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욕심을 부리자면 세상은 한정없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등 욕심껏 세상을 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돈이란 결국 금속 덩어리거나 종이 조각 혹은 가상 공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발동되면 쌓아도 모자란 게 돈이다. 명예라는 것도 내려놓은 후 돌아보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허망하지만 권력의 척도로 여기며 맛을 누릴 땐 더 크고 높은 걸 추구한다. 건강도 그렇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땐 그것만 사라지면 원이 없겠다고 여기지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길가에 적치된 통나무를 볼 때마다 도덕경 37장의 구절 무명지박 부역장 무욕을 떠올린다. 아무런 욕망도 없이 무심하게 자리를 지키는 통나무를 보며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나를 다잡는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리며 욕망을 절제하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매 순간 마음먹은 대로 절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내 삶이 흐트러지진 않는다. 탐진치의 그림자가 조금 짙게 끼인 날에는 식물원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울 땐 호숫가 흔들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물멍을 때리며 욕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삶의 도를 깨우친 시타르타의 뱃사공을 떠올린다. 한참을 앉아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속에 먹구름이 걷힌다. 그때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간다. 산책을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 후반기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맑아지려면 밖에서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